자, 진동 시스템을 구성한 3요소부터 하겠습니다. 진동 시스템을 구성한 3요소, 질량과 탄성과 댐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진동 크기를 나타내는 진동 크기 3요소는 뭡니까?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했죠. 이번에는 진동 시스템을 구성한 3요소는 질량과 탄성과 댐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량.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질량은 그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치가 변화하는 데 대한 저항의 정도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질량은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에 의해서 속도와 이치가 변하는 데 대한 정도고, 즉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외력에 의한 변화는 커요, 적어요? 적죠. 그리고 질량은 관성으로 정의되지만 간섭적으로 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게는 근본적으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수가 있죠. 장소에 따라서. 탄성은 즉 물체 하중을 작용시킨 후에 제한했을 때에 물체 상태가 하중천과 완전히 부하와 제하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있어서 자, 댐핑. 댐핑은요, 이 용어는 우리가 그 자전거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 자동차 레이스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라든지 비트박스에서도 쓸 수가 있는 용어입니다. 댐핑. 그리고 또 국소 배기 장치에서도 쓸 수 있는 용어고,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 쓰이겠지만은
자전거와 자동차 레이스에 쓰이는 댐핑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스프링 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떨림을 최소한에 줄여가지고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소한에. 그래서 자동차나 자전거에서 댐핑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으나 악기 연주라든지 비트박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떨림을 최소한 줄여서 그 역할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댐핑. 자, 진동 시스템 구성에서 3요소 질량과 탄성과 댐핑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은 진동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의 종류는 크게 정연진동, 충격진동, 감쇄진동, 자유진동, 강제진동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연진동을 조화진동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말 그대로 가장 규칙적인 거, 등속의 회전운동에 사인과 코사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흐름을 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충격 진동이라는 거는 현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충격 또는 진동, 바이브레이션. 감쇄 진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고 진폭이 점점 약해져서 가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즉 그래서 진동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진폭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인접해 있는 진폭의 극대값 B는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 공식이 있고, 자유진동이라는 것은 진동체가 앱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경우의 진동, 즉 이론적으로는 언제까지나 진동이 계속되지만은 진동체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제동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감쇄 진동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폭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제 진동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동 종류만 해서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정연진동 또는 조화진동, 충격진동, 감쇄진동, 자, 진동에 의해서 생체에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은요, 주로 이제 전신진동, 국소진동이라 제가 말씀드렸고, 대부분 생체에 영향을 보면은 교통기관이라든지
또 그 교통 그런 기관에 종사하신 분들, 또 중장비 차량을 모으신 분들, 운행하신 분들, 공구를 사용하신 분들, 기계장치 등에 있어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진동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생체에 전파돼서 일어나는 건강장애를 우리가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동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발진원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진동에 대한 노출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공학적 설계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는 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강도, 진동수, 방향, 시간. 이건 그냥 이대로 넘어가 볼게요. 진동의 강도라든지 진동수라든지.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 강도, 진동수, 방향, 시간. 다음은 진동장애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했던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전신 진동은 1에서 80Hz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00Hz까지 문제이나 대개는 30Hz에서 문제가 되고, 60에서 90Hz에서는 시력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외부 진동에 있어서 진동수와 고유 장기의 진동수가 일치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돼요? 공명현상. 공명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명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진동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힘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리가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에 해당하는 특정한 바람이 강하게 강하게 분다, 미세하게나 분다고 쳐요. 불어와서 그 다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가 어떻게 돼? 무너지고 부셔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공명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다리는 우리가 그 1940년대에 미국의 타코마 다리로 그 당시 풍속은 20m/s로 이제 불었고, 그러나 이 다리에 설계된 것이 70m/s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이 다리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다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진동이 일정한 고유 진동수를 갖게 되어 있고, 이때 다리의 흔들림이 최정점에 도달할 때 바람과 아니면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원리로 인해 가지고 그네를 우리가 탈 수가 있는데,
그네를 발로 구를 때는 그네의 고유 진동속에 맞춰서 높이 띄울 수 있는데 이때 고유 진동수가 맞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전신 진동도 인체는 대략 0.01에서 10 메타퍼 스퀘어 세크 초당까지 진동 느낄 수 있다. 자율신경, 특히 순환기계에 영향을 크게 나타낸다. 그래서 수평 및 수직 진동이 동시에 가해지면 2배의 자각 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 공명은 외부에서 발생한 진동에 맞춰서 생체가 진동하는 성질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진동이 증폭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의성가 봤죠? 말초혈관의 수축관 혈압 상승 및 맥박수 증가, 발한, 피부의 전기 저항 유발, 산소 소비량 증가, 폐항기 촉진, 또 뇌분비계 이상, 심장질환, 내장 하수증, 척추 이상, 뇌분비계 장애 등을 들 수가 있다. 자, 공명, 즉 공진에 대한 진동수,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국소진동을 보겠습니다. 국소진동, 국부적으로 올 수 있는 거, 어디 손과 발 또는 어디 대부분 손과 발에 가장 많이 오겠죠? 발등 같은데. 자, 국소진동, 산소 소비량과 폐항기량이 급감하여 대뇌 혈류에 영향을 미치고 중추신경계 및 뇌분비 계통의 만성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거의 대부분 국소진동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면 이제 중요합니다. 걔는 하나, 둘, 셋, 넷, 레이놀드의 현상, 즉 손가락에 있는 말초혈관 운동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수지가 창백해지거나 손이 차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현상, 그리고 한냉 작업 조건이 특히 증상이 심하다. 그런 레이놀드 현상만 한번 따라 한번 보면은 증상이 뭐냐? 증상 주로 차거나 서늘한 또는 찬물, 감정 자극에 의해서 손가락,
발가락, 코, 귓볼,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손이나 발끝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레놀스 현상을 한 번 정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진단입니다. 진단할 때는 혈액검사, 한냉 부하검사, 손톱, 모세의 혈관, 현미경 혈관 검사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변, 즉 병이 뭐가 돼? 원인이 되죠. 꼭 이거 좀 암기를 해 두세요.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놀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니까 먼저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14도씨 이하의 옥외 작업에서는 보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진동 공기의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가급적이면 10kg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더 가벼우면 좋죠. 또 진동 공구는 가능한 한 공구를 기계적으로 지지해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면 좋고, 작업자는 공구의 손잡이를 너무 세게 잡지 않는, 세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꽉 잡으면 혈관순환이 잘 안 되죠. 또 진동 공구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장갑을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휴식한다면은 길게 한 번 주는 것보다도 짧게 여러 번 주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하루에 길어봤자 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길어봤자 2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남았네요. 진동 관리 대책을 보겠습니다. 진동 방지 대책, 발생원에 대한 대책, 즉 가진력을 감소시킨다, 충격을 감소시킨다든지, 불평행력을 평형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기초 중량의 부가 및 경감, 그리고 탄성 지지, 진동원을 제거한다든지 동적 흡진, 즉 공진과 감소 효과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발생원에 대한 대책이고요. 다음은 전파 경로를 보겠습니다. 진동에 대한 전파 경로를 차단해주고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수진 측 대책으로는 작업시간 단축이라든지 교대 실시하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수진축 탄성 지지 및 강성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